2023년도의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네. 약간 황색불, 붉은불 정도는 네. 아니고 네네. 황색불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이제 배터리가 생각보다 가격이 빨리 안 떨어지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네. 여전히 킬로와트 아워당 한 120불 언저리에서 움직이질 않네요. 리튬 가격도 많이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니켈 가격이 네. 5만 불까지 갔다 2만 불까지 갔다 다시 뭐 3만 네, 또 올라가고 불 있어요. 올라가고 있고 코발트도 그렇고 그 다음에 탄산 리튬 뭐 수산화 리튬도 그렇게 빨리 떨어질 생각은 안 하네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테슬라의 반값 전기차가 올해도 좀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쉽지 네. 않겠죠. 네. 그리고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중국의 비아디와 원치 않는 치킨 게임에 돌입한 것 같아요. 네. 비아디는 아시겠지만 뭐 중국 정부의 후원을 많이 받고 있고 지금 부채 규모가 30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설 확충을 하고 있고 300%가 넘는 성장이라면 이건 듣도 보도 못한 그렇죠. 엄청난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얘기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더 많다라고 하는데 현지 얘기 들어보면 반반이래요. 그렇죠. 네, 사실은. 중국은 비아디도 그렇고 뭐 상하이 자동차, 지커, 지리의 프리미엄 브랜드 지커, 그다음에 뭐 창안 자동차 많이 있어요. 네. 니오, 뭐 샤오펑 뭐 이런 것들도 니오는 이제 배터리 스와핑 시스템으로 또 수요 확대를 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중국 배터리가 CATL에서 생산하는 배터리가 네. 1kWh당 제일 저렴해요. 네. 그렇죠. 70kW, 80kW 하나 팩을 만드는데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 버리니까 최종 비용이 셀 자체 가격은 뭐 1,000만 원 그렇다 치더라도 왔다 갔다 네네. 하더라도 플러스 알파가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배터리 교환하러 갔더니 뭐 부품값 2,100만 원 내라는 게 과도한 가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배터리가 2천만 원 먹고 들어가니까 이게 경제성이 확보가 되더라도 전기차를 사는데 미리 돈을 지불해서 기름값을 미리 내는 효과인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 네. 있죠. 그러면 차라리 전기차보다 한 1,500만 원, 2,000만 원 싼 차를 사가지고 기름값 그걸로 써. 나머지를 기름값으로 편하게 쓰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하이브리드 네. 특히 연비도 네. 좋으니까 네, 네, 네. 얼마 차이도 안 난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타고 진짜 연비 주행 안 하고 막 겨울에 이렇게 정차한 상태에서 시동도 걸어놓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8km를 1시간 넘게 가는 코스도 한 3시간 주행을 했단 말이에요. 아, 엄청 막히는군요. 부산이 엄청나게 막히더라고요. 네, 그 고속도로에서 세턴시티 들어가는데 12월 31일 날 들어갔잖아요. 아, 그래서 더 그랬구나. 그때는 거의 뭐 기어가더라고요. 그렇죠. 서울에서도 그런 정체는 경험을 못 해봤던 것 같아. 그런데도 총 주행거리당 거의 17km당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대충 계산해 보니까 전기차의 거의 한 80%에 근접하는 급속 충전으로 비싸게 충전했을 때 네네네. 집밥 말고. 네, 말고. 네. 이렇게 되면은 야 하이브리드를 쓰는 게 또 편의성 면에서 또 가격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냐.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이제 전기값이 과연 이 상태일까 더 오르지 그게 제일 않겠냐. 문제예요. 네. 오르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이미 네. 움직임들이 유럽은 지금 1kW당 거의 1,000원 달성이 됐어요. 물론 앞으로는 이제 천연가스라든지 발전 그 원자재가 공급이 좀 원활해지면 내려가겠는데 네. 한 500원 정도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갔어서 지금 독일 같은 데는 전기차를 쓰는 데 있어서 경제성이 전혀 없다는 그렇죠. 거죠. 독일은 네. 원래도 이제 민영으로 그렇죠, 돼서 그렇죠. 네. 비싼 독일 전기차들이 뭐 힘을 못 쓰고 있는 부분들 중에 또 하나의 요소는 그런 것도 그런 있거든요. 면이 있을 수 있죠. 전기료. 네. 독일이 독일이 비싸니까. 가솔린이나 디젤 가격이 그렇게 싸진 않아요. 맞아요.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아니, 근데 실제로 네. 유럽 가보시면 비슷해. 주유하면서 네. 와 사다 이런 느낌 못 받아요. 네. 왜 우리랑 비슷하지? 비슷하지.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쓰는 돈 네. 비슷해. 네. 미국 갔을 때 싸다 그러지 보통. 미국이 과거엔 또 쌌는데 최근에 많이 요새는 올라서 또 네, 많이 올랐어요. 뭐 엄청 싸다 이런 느낌은 또 조금 싸. 갤런으로 이제 판매를 하니까 항상 해봐야지. 이게 나눠보면 그렇게 싸다는 느낌이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가솔린 같은 경우에 리터당 한 1,500원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연비가 좋아져서 연비율이 좋아져서 보통 한 12, 13은 그냥 나오고 아유, 훨씬 더 나오죠. 그 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기름을 거의 안 쓸 수 있고 그렇죠. 충전만 잘하면 거의 전기차처럼 당길 수 한 있죠. 40km 네. 내면은 기름 안 쓰고도 쓸 수 네, 있잖아요. 귀찮아서 문제지. 그렇죠. 근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기차에 준하는 특히 이번에 그 토요타가 프리우스
풀체인지 모델을 아예 노리고 리터당 거의 30km인가? 거의 뭐 그러니까 이거 노린 거예요. 그 정도 되면 비싼 전기 먹이는 전기차보다 더 저렴. 우리가 더, 예, 예. 더 저렴, 그렇죠. 운영비가 더 저렴해. 네. 그러니까 운영하기에는 급속 충전기를 외부에서 쓰셔야 되는 분들은 그렇죠. 토요타 하이브리드가 더 저렴할, 저렴할 수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전기차를 이용하는 이제 의미가 전기차는 소음이 엔진이 안 도니까 소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부에서 대기하기가 좋잖아요. 체감 성능이 좋아요. 이 체감 성능도 실용 영역에서는 좋은데 고속에서는 좀 만족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뭐 그렇긴 하죠. 그 다음에 EV6 GT가 아닌 이상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는데 일단 뭐 시내에서는 성능적인 장점이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로 에미션이니까 네. 이게 가공 단계,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다 통틀어서 생각해 보지 말고 최종 단계에서의 오염물질만 생각하면 그렇죠. 얘가 배출하는 그렇죠. 오염지만 네, 다니면서 똥 다니면서는 먹는 없으니까. 아끼니까 이런 것들이 남는데 그러면 이제 전기차의 이용 환경의 쾌적성, 편의성 그리고 환경을 위한 책임의식 이 두 가지가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가격이 동일한 조건이라면 전기차를 선택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최소 1,0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 이상 비싸단 말이지 지금. 이번에 그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풀옵션으로 다 뽑아보니까 5,700인데 네. 5,700이면은 아이오닉 6 그냥 뽑는 가격이랑 그렇죠. 비슷해요. 아이오닉 6랑 네. 그럼 아이오닉 6하고 그랜저하고를 차급을 비교를 해보니까 그랜저가 솔직히 위급이죠. 그랜저가 윗급이에요. 한 그레이드 위 네. 확실히. 그러니까 거기에 옵션을 다 넣어도 아이오닉 6 그 정도 수준하고 같다는 얘기지. 그럼 전기차를 구입을 하시려면 가격을 맞추려면 등급이 내려가고 그렇죠. 네, 등급을 올리려면 가격이 가격이 올라가고. 1,500, 2,000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위가 바로 형님이 타시는 그렇죠. GV70 일렉트리파이드란 말이에요. 제네시스로 네.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말씀하시는 분이가 네. 당신 헛돈 썼어? 뭐 이런 분들 같은데. 아니죠. 아니죠. 네. 좋은 차 타고 계신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눈치는 빠르셔. 하여튼 그러면 한 1,500, 2,000을 기름값으로 쓴다. 근데 그 기름값이 얘는 0이고 얘는 100인 상태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얘는 100이고 얘는 한 80 정도에서 나머지 20 정도의 차이로 상쇄가 되니까 그렇죠. 1,500을 상쇄시키려면 한참 가야지. 천년 만년이야 이거. 한참 가야지. 그러니까 이걸 상쇄 못 시켜요. 그러니까 경제성으로 지금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앞으로는 더 이게 간격이 좁혀질 거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전기차의 각종 혜택과 또 초기 충전비 저렴함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새로운 어떤 감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열광을 했다가 어느 시점에선가 아니 그냥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내연차 하이브리드가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분위기 반전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자, 그 다음에 환경인데 문제는 네, 네. 이 모든 현상의 출발이 환경이에요. 그리고 이 환경을 부르짖었던 주범이 유럽.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1973년서부터 이제 마스키법이라는 게 생겨서 배기가스를 규제를 해서 1992년에 이제 유로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유로 7이 되면 2025년이 되면 내연차는 진짜 줘도 힘든 그렇죠. 이런 타고 다니기 상황으로 힘든. 예. 네. 그 시작하게 기준을 됩니다. 만족시키기가 과연 정말 그때까지 네. 되겠냐?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뭐냐면 성능과 효율을 높이기 위한 파워트레인에 들어가는 돈보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촉매, 그렇죠. 후처리 장치의 비용이 더 앞지르는 시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도대체 자동차를 왜 이용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근본적인 질문이 네.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환경 문제로 인해서 내연차를 벼랑 끝에 몰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가 새로운 새 시대의 인류의 구원자인 양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여기에는 전기차 버블이 엄청나게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라는 걸출한 CEO가 네. 사업가가 등장을 해서 테슬라를 전 세계에 가장 주목받는 기업으로 등극을 시켰는데 문제는 테슬라가 바꾸는 개혁이 솔직히 모빌리티의 개혁만 가지고 세상을 바꿨던 건 아니에요. 갑자기 화성에 사람을 보낸다. 네. 스페이스X 우주선을 쐈다 다시 폐기시키니까 네, 네. 거기에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해서 저것도 하는데 자동차 못 바꾸겠느냐.
그 다음에 자율주행을 라이더 없이 카메라만으로 하겠다. 레이더도 안 쓰겠다라고 해서 자동차를 뭐 수백만 대 주행을 시켜가지고 그 데이터를 네. 도저 컴퓨터를 중앙으로 해서 알고리즘화해서 다 연결한 그런 데이터 비즈니스를 통해 최종적인 FSD의 새로운 운전 환경을 만들겠다 하니까 130년 동안 사용했던 자동차의 활용도 자체가 변하는구나. 여기에 대한 기대감. 거기다 뭐 스타링크에다가 뉴럴링크에다가 또 솔라시티를 기반으로 친환경 에너지까지 네. 전기도 싸게 공급해서 에너지 환경까지 바꾸겠다고 하니까 진짜 뭐 영화 속에 아이언맨처럼 손가락 한번 튕겨가지고 인류의 반을 구하는 그런 위인화가 돼버린 거죠. 그 실제로 이 사람이 네. 말만 번지르르 했으면 우리가 아무도 안 속았죠. 근데 실제로 결과물을 낸 것들이 주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FSD 베타 같은 경우에도 캘리포니아에서 정말 야 자율주행이 정말 이 수준까지 시내에서도 된다고라는 게 좀 그렇죠. 대단했었고 네. 뭐 여러 가지 뭐 그거 자체를 강화학습으로 그렇게 클라우드 데이터를 학습해가지고 한다는 것도 라이더 없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사람이 정말 테슬라라는 기업을 통해서 정말 모빌리티뿐만이 아니고 에너지 산업 환경 전반을 개혁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을 줬단 말이죠. 근데 제일 애매한 상황이 뭐냐면 정말 귀한 음식인데 귀한 음식이 더러움이나 병균에 완전히 오염됐다 그러면 다 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일부만 오염돼 있으면 이게 참 애매한 거야. 그렇죠. 거기만 덜어내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 그 계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테슬라가 보여주는 실체가 아예 허황되고 네. 또 그 결과가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매료가 되질 않죠. 근데 명확한 실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모델 3, 모델 Y는 거의 예전 포드의 그 모델 T와 같은 정말 혁명과도 같은 전기차였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파편화된 네트워크를 통합 OS로 묶고 전기차의 소프트웨어 통합 OS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이전에 기대하지 못했던 수준까지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배터리와 관련된 명확한 실체 그리고 방향 제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보여지니까 그가 하는 다른 말들도 다 될 거야. 그렇죠. 아직 안 됐지만. 네. 근데 정작 된 건 지금 우리가 언급한 게 다예요. 그렇죠. 우리가 언급한 게 다야. 이 이상이 없어 아직. 그리고- 사이버 트럭도 아직 없고. 그리고 심지어 그 된 네. 것들도요. 네. 누구나 쓸 수 있게 지금 된 게 아니고 그렇지. 베타 수준이란 말이죠. 그 FSD가 그렇죠. 네, 아직.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러면 테슬라가 지금까지 전기차 이상의 생태계와 전기차 모빌리티를 뛰어넘는 라이프 스타일의 대변혁을 예고했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다 해서 열광을 했는데 정작은 그 모빌리티 수준을 넘어선 개혁은 아직 실체화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로 인해서 거의 모든 제조사들이 전기차 드라이브에 급하게 뛰어들고 기존의 내연차 사업을 포기했거나 아니면 축소했거나 그리고 또 심지어는 엄청난 뭐 60조, 100조, 200조나 되는 투자금 이 조가 참 말이 조지. 이 조는 진짜 조도 못 써요 그거. 그렇죠. 1조만 넘으면 네. 그냥 재산이 얼만큼 불어나는지도 모르고 그거는 계속 가름이 안 되는 돈인데 네. 그 수십조 수백조를 전기차 드라이브로 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코비드로 인해서 원자재 대란이 일어나고 전쟁으로 인해서 니켈 공급, 리튬 뭐 이런 원자재 공급들에 제동이 걸리고 그 다음에 코로나 부양책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졌다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걸 또 걷어들이면서 그렇죠. 경기 침체가 왔단 말이에요. 인플레이션을 어떻게든 막아내기 위해서 연준에서는 하루가 멀게 금리를 이자를 올리고 올리고 있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소비자들도 이제 5만 불이 넘어가는 차는 섣불리 사질 못하고 IRA만 쳐다보는 사람들이 또 야 최대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전기차가 뭐냐 그러더니 그냥 내연차 살까?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살까?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지금 서서히 돈이 네. 흔할 때는 5천만 원 1억이 야 그게 돈이야? 뭐 그렇죠, 오는 그렇죠. 얼마 네. 보면 나오지도 않는 거 그냥 뭐라도 하나 사놔야지 라고 했던 게 이제는
전기차가 6천만 원이고 내연차가 4천만 원이에요. 와, 2천만 원 큰 돈, 큰 엄청 큰 게 돈인데. 그렇죠. 그게 크게 느껴지죠. 이거 2천만 원 은행에 나누면 한 달에 얼마야? 그러니까요. 이자가 이렇게 그렇죠. 되잖아요. 응? 근데 그 네. 현대 같은 경우는 거꾸로 신년사에서 정의선 회장이 네. 이 전기차 드라이브를 오히려 이때가 기회다 하고 가속화하는 그런 워딩을 했던 그래서 거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될 거예요. 전기차 드라이브를 더 강화시켜서 테슬라가 주춤하는 사이에 넘어설려는 영역을 좀 더 확대하려는 업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봐라, 상황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지 하면서 하이브리드와 내연차 전략을 계속 고수하려는 업체 간에 이제 알력 싸움. 미래 전략을 두고 미래를 건 한판 승부가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펼쳐질 겁니다. 누가 최종의 웃는 자가 될지는 모르죠. 네, 한 3, 4년 정도면 결판이 날 텐데, 한 1, 2년 정도는 아마 전기차가 살짝 주춤하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근데 저는 사실 하실 것 같으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하지 마세요. 이건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쵸. 그거는 하이브리드가 그냥 하이브리드가 나을 거예요. 네, 기술이 성숙해 있고, 그리고 또 가격적인 이점도 있으니까, 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배터리든 뭐 전기 모터든 좀 저렴합니다. 근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차 배터리보다 더 비싸, 이놈들이. 그러니까 그냥 그래요? 더 비싸요? 더 비싸요. 네. 용량이 훨씬 작은데? 네. 아니, 이게 제조사에서 책정한 비용이 모듈 하나가 막 10,000불이 넘어요. 그 모듈이 막, 예를 들어서 6개 들어갔다 그러면 그게 얼마예요? 진짜 비싸다니까요? 아, 그렇, 네. 기본적으로 그래요? 차량 한 대당 들어가는 배터리 오. 용량이 적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가 10대를 발주해야 전기차 한 대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에서도 일단 코스트가 비싸고, 그렇죠. 그리고 얘가 받아내야 되는 CAT가 일단 더 높아요. 그렇겠네요. 예, 예. 네. 그래가지고 또 비싸요. 아, 고성능 그래서- 배터리 네, 써야 되는구나. 네. 또 저 캐패시터, 슈퍼 캐패시터도 많이 네. 들어가야 되고. 네, 버퍼를 해야 네. 되니까 CAT 버퍼링을 해야 지금은 뭐 20kW, 뭐 25kW, 9가지도 들어가는데, 뭐 어떤 거는 30kW, 9가지 반전기차까지 들어가는데, 보통은 뭐 한 15, 15, 뭐 12, 18 많으면 뭐, 예, 그 정도니까. 요래서 이제 뭐든지 용량 대비 용량이 이제 네. 물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그렇죠. 저렴한데. 해먹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러게요. 주변 인프라만 봐주면 그냥 전기차 전기차 가버리는 맞습니다. 게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네.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만약에 배터리 문제 생겨가지고 보증 기간 외에 수리를 받는다 그러면 아우. 기존 초보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피하시고 하이브리드도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토요타와 그 외 기업들 간의 기술 격차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렇죠. 한 4, 5년 전만 해도 토요타 하이브리드가 진짜 효율 좋고 훌륭했는데 지금은 막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렴하고 가급적이면 이제 가격 대비 옵션이나 편의장치 많은 그런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는 것도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는 엔트리 전기차는 저는 추천 안 합니다. 엔트리보다 그 전략적으로 볼륨 모델이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모델 3가 제일 네. 모델 Y, 모델 3가 제일 실용적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에서는 아이오닉 5,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네. 네. 그 다음에 기아에서는 EV6, 딱 그 라인업. 딱 그 라인업입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아마 2023년도에 네, 네. 좀 더 도드라져서 분위기가 조금 안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2024년, 20년, 25년 넘어가면서 앞으로 방향성은 맞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네, 결과적으로?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이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모든 그래프들이 우상향을 하더라도 깨끗하게 우상향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방향성, 이방성이 맞다. 네, 네. 계획을 발표할 때는 꼭 리니어하게 그래프를 그려놔. 아, 그렇죠. 그게 막 그대로 가냐고. 아니 또 환경이. 이렇게 그려라, 이렇게. 요렇게.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가는데 그렇죠. 이쁘잖아. 세상 만사가 그러냐고. 안 그렇지. 그런데 계획 세울 때는 안 됩니다, 그렇게. 네, 그러면 뭐 전기차 관련된 전망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